자, 안녕하세요. 2단계 온라인 강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도록 여러분은 세 하겠습니다. 가지 파트를 다루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산화환원의 정의, 산화환원 반응의 균형 맞추기인데요. 해당 내용은 사실은 예전에 균형 반응식, 1단계 교육할 때 균형 반응식에서 약간 다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는 수준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전지, 갈바니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사실 올림피아드에서 표준 환원전이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표준 환원전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분해도 상당히 많이 기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분해도 같이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산화환원의 기본 개념을 좀 더 본다고 하면 선생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산화라는 것은 어떤 화학종이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산화수가 증가하는 경우, 환원은 어떤 화학종이 전자를 얻거나 산화수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산화수의 본질적인 정의는 여기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학생들이 산화수를 정하는 일반 룰과 우선순위 룰을 구분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익히시길 바랄 거고요. 일단 호돈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하가 있고 산화수가 되는 거고요.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하가 각 원자들의 산화수 합과 같습니다. 중성 화합물은 모든 원자수의 산화수 합은 0이고요. 자, 이론적인 기본적인 룰을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 건 우선순위 규칙입니다. 이거는 순서를 차근차근 이렇게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대장은 뭐냐면 1족 원소, 2족 또는 2족 원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이나 이런 애들은 무조건 산화수 플러스 1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고요. 2족 원소인 마그네슘이나 이런 친구들은 플러스 2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쪽 중에서 17쪽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플루오린 하나만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비금속과 결합한 수소는 플러스 1의 순서를 주고요. 마지막 우선순위 있는 게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산화수는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로 밀리기 때문에 미지수 X로 잡고 일반 규칙과 함께 적용해서 그 산화수를 정하면 되는 건데요. 예제 1번에 보면 MnO2라는 물질에 Mn의 화산화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이제 산소죠.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있죠. 근데 이 산소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근데 이제 망간의 산화수는 뭔지 모르니까 두 개를 더해서 x값이 얼마가 돼도 x값을 더하고 나서 값이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면 x값이 나오겠죠. 그럼 플러스 4, 여기 플러스 3, 여기는 플러스 6.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그 강의를 잠깐 스탑해 놓고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산화환원 반응의 균형 맞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하프 리액션이라고 반쪽 반응식에 대한 의미를 먼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반응은 산화환원의 반응의 전체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산화가 일어나는 곳에는 환원 반응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걸 항상 이렇게 함께 써버리면 여러분이 이것을 누가 산화가 일어나고 누가 환원이 일어나는 걸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반쪽짜리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연이 아연 이가로 산화되는 거는 산화 반쪽 반응. 은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바뀌는 반응을 환원 반쪽 반응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반쪽 반응을 적는 부분은 올림피아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에 균형 맞추는 방법은 선생님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먼저 산화수 변화를 가지고 누가 산화가 되고 누가 환원이 되는지를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쪽 반응식을 작성하고요.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의 개수를 맞춥니다. 그 이후에 산소의 균형을 맞추는데요. 산소는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면 산소가 부족한 쪽에 물을 첨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소의 균형을 맞추다가 누가 깨지게 될까요? 수소의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냐면 산성 용액의 경우 수소가 부족한 쪽에 H 플러스를 첨가하여서 수소 원자의 개수를 맞춥니다.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전하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전자수를
얻거나 잃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적당히 더해서 전하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 이후에 산화 반응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전자수와 환원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얻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반쪽 반응을 더하면 됩니다. 실제 예시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다음과 같은 그 산소용액에서 산화와는 반응 균형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일단 산화수부터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누가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MnO4-가 환원되는 거고요. Fe+가 산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쪽 반응식을 각각 적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이제 더 이상 산소와 수소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일단 놔둘 거고요. 여기는 이제 MnO4-가 Me+ 환원되는 반응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들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이제 산소의 균형부터 맞추면 이제 오른쪽에 생성물 중에 4개의 물 분자를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수소의 균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반응물 쪽에 8개의 H+를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전하의 균형을 맞추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반응물 쪽이 얼마예요? 플러스 2죠.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산화라는 거는 항상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 생겨야 될까요? 오른쪽에 생겨야 되겠죠. 몇 개의 전자가 생겨야 될까요? 한 개의 전자만 이렇게 방출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좌변의 그 반응물 쪽의 전하와 생성물 쪽의 전하가 같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산화 반응에서 잃어버린 전자가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환원 반응에서 얻는 전자는 5개죠.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 공배수인 5를 곱해가지고요. 이 두 친구를 각각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는데 지금 보시면 전자가 나오고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반응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고요. 검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원자의 개수, 그 다음에 전하. 원자의 개수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전하의 균형이라는 거는 이 반응물 쪽의 전하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생성물 쪽의 전하의 총합을 구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화학전지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요. 화학전지 하면 이제 여러분이 방금 전에 봤던 그 Fe 플러스와 MnO4 마이너스의 산화하는 반응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지라고 했을 때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어떤 전자의 출입을 용액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액과 용액을 이어주는 전선에서 이 전자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류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Fe 플러스 용액과 MnO4 마이너스 용액을 서로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Fe 플러스 같은 경우에 Fe3 플러스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놓을 텐데 이 전자가 굳이 그 먼 길인 전선을 통해서 가지 않고요. 직접 MnO4 마이너스로 전자를 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전자를 바깥쪽으로 빼보고 싶다. 산화하는 반응에서 출입한 이 전자들을 용액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선을 통해서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두 용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겠죠? 이 그림이 용액을 좀 분리시킨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지를 만들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살짝 그 전류가 약간 흘렀다가 흐르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 반응이 되는 거고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죠. 환원 반응.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Fe 플러스가 Fe3 플러스로 이제 산화가 되면 전자가 어디로 갈까요? 이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하나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갔어요. 거의 안 갔는데 하나 갔어요. 자, 간다고 하면 이 오른쪽에 비커의 용액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전하가. 원래 이제 중성을 이루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룰인데 여기는 플러스 2가 플러스 3으로 바뀌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구경꾼 이온의 음전하의 총합은 그대로일 때 양전하의 총합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전하가 플러스가 되고요. 왼쪽 비커 같은 경우 환원전극인데요. 어,
자, 이제 왼쪽 전극 같은 경우에는 환원 전극인데요. 환원 전극에는 전자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전하가 많아질까요? 이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겠죠. 즉,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하가 분리됐다고 하거든요. 전하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전하가 분리되는 거는 이 에너지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성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실제적으로 거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만 시켜놓는다고 전지가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이제 이 염달이라는 친구를 셀트 브릿지가 염달인데요.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염달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뭐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K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 같은 전해질을 사용할 건데요. 이 전해질을 그 흔히 말하는 우뭇가사리 같은 젤과 함께 섞어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분명히 산화전극이었어요. 플러스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산화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여기 염다리에 있는 NO3 마이너스 이쪽으로 와주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균형을 좀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 아래쪽에서 균형을 맞춰주니까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자, 이 전자가 왔는데요. 자, 전자가 와서 마이너스가 풍부하니까 역시 마이너스 풍부하니까 누가 와줄까요? K 플러스가 이렇게 옆다리 쪽에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줄까요? 전체적으로 전하가 알짜 전하가 다 모든 비커가 0이 되도록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염다리를 사용해야만 우리 흔히 화학전지에서 어떤 이 외부에서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선에서 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우린 이걸 하나의 전류라고 여기고요. 이 전류를 불을 켜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모터를 돌리는 데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정리하면 우리가 화학전지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약간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전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자, 화학전지를 좀 정리해 보면 친구들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산화 환원 반응, 자발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전류를 생성하는 전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전극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전극이라는 건 이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어떤 캐리어 역할이라고 해야 할까요? 운반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전자가 잠깐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이제 어떤 속출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금속판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그 다음에 염다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화학전지의 기본적인 규칙으로는요. 산화전극은 항상 마이너스극, 환원전극은 항상 플러스가 된다는 게 규칙입니다. 이건 반드시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이 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염다리는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 안 할 거고요. 여기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무슨 전극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 산화전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구리이가 용액이 들어있는 것은 환원전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아연판, 구리판은 전극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랬을 때 아시다시피 산화전극 쪽에서는 용액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절대 염다리를 거쳐가지 못합니다.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흔히 우리가 무슨 극이 되는 거죠? 산화전극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극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산화 반응에 대한 반쪽 반응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 환원 반응에 대한 반쪽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일이 생기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만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 속에 있는 CU2 플러스가 구리판에 있는 전자 조심하셔야 돼요. 구리판은 환원되지 않습니다. 구리 수용액에 들어있는 CU2 플러스 이온이 환원되는 거예요. CU2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먹어서 구리 금속으로 되는데 이 구리 금속 판에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석출되는 현상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전극은 질량이 증가하고요. 오른쪽 전극은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는 특징이 있겠죠. 자, 이런 화학전지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난해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선표시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표시법에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하나짜리 이런 짝대기는요, 상경계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뭐, 금속판과 용액, 상이 다르죠? 상경계고요. 두 줄 긋는 거는요, 염다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규칙은 뭐냐면, 항상 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산화 반쪽 전지를 왼쪽에 쓰고요. 환원 반쪽 전지를 오른쪽에 씁니다. 그래서 아연은 아연 이깔로 산화가 되면서 그 산화돼서 나온 전자를 CU2 플러스한테 주고 CU2 플러스는 이 전자를 먹어서 구리로 속출된다라는 이러한 흐름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전지를 표현합니다. 자, 이제 표준 환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표준 환원전을 할 때 그 표준 수소 전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높이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한라산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사실 해발고도라는 0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한라산의 높이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높으냐, 그러니까 전위 값이 얼마나 높으냐를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아까로 비유했다고 하면 그 해발고도가 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친구가 바로 뭐냐면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흔히 말하는 SHE 표준 수소 전극이고요. 이때 나타나는 전압값이 반쪽전 전압값이 0볼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 유리 그 관에다가 수소기체를 일기압의 조건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는 전극은 백금 전극이 되는 거고요. 백금. 그 다음에 여기에는 H 플러스, 흔히 염산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H 플러스의 농도를 1몰 농도 이렇게 맞춰주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화학 전지를 이제 만들 때 이제 어떤 그 표준 환원 전지를 말할 때 이 표준 수소 전극과 우리가 궁금하다고 여기는 어떤 반쪽 반응을 연결해 가지고 이 전압을 측정한 다음에 그 친구의 표준 환원 전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HE와 연결한 반쪽 전지의 전위를 이게 중요하거든요. 환원형. 실제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작성하는 형태는 환원용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지금 왼쪽의 비커는 이제 산화 전극이고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오른쪽은 이제 환원 전극입니다.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연 금속이 전자를 잃으면서 전자를 이쪽으로 쭉 보내주는 거죠. 전자를 보내주면서 표준 수소 전극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H 플러스가 이렇게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수소로 환원되는 수소 기체로 환원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압계의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측정을 해보니까 0.76V가 나왔어요. 즉 왼쪽에서는 ZN2 플러스가 ZN이 ZN2 플러스가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 이런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건데요. 우리가 표준 환원전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작성을 할 때 실제로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환원되는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왼쪽 오른쪽 바꾸는 거죠. 바꾸게 되었을 때 이때 측정되는 기전력이 0.76V인데 이거를 바꿨기 때문에 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어떤 화학종의 표준 환원전이라는 거는 어떤 반쪽 반응, 반쪽 전지를 표준 수소 전극에 연결한 다음에 이 친구가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측정된 전압값에다가 뭘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환원되기 좋은 거라고 하면 누가 산화가 될까요? 이쪽 오른쪽에 산화가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되나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부호의 의미를 파악하면 됩니다. 어, 다음은 몇 가지 이제 반쪽 반응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반쪽 반응들 나타낸 건데 지금 왼쪽 상단부로 갈수록 값이 되게 큰 표준 환원 전이 값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오른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값이 음수로 작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값이 즉 표준 환원 전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잘 된다고 볼 수 있냐면 환원되는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환원 반응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요. 반대로 그 큰 마이너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이너스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뭐가 잘 되는 거냐면 산화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꼭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반쪽 반응 제가 몇 개만 좀 적었고요. 특히 여기는 1번, 여기 2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좀 이따 하겠지만 물의 전기분해에서 주로 쓰는 이런 반쪽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자, 표준 전지전이, 그리고 흔히 우리가 전지에서 말하는 기전력, 예를 들면 건전지가 1.1V, 1.5V 건전지는 이거 건전지 기전력이 1.5V죠. 어떻게 정의하냐? 표준 상태에서 화학전지의 기전력을 말하는 거고요. 환원전극의 표준 환원전위에서 산화전극의 표준 환원전위, 산화전극 쓸 때 반드시 환원형입니다. 뺀 값으로 정의합니다. 즉 표준 전지전위는 환원전극의 표준 환원전위에서 산화전극의 표준 환원전위를 뺀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 3번에 보시면 표준 상태의 다음 두 반쪽 반응을 기본으로 하는 갈바니 전지의 전체 반응과 표준 전지 전위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반쪽 반응 다 주어졌는데요. 다 뭘로 생각될 수 있죠? 환원형으로 볼 수 있죠? 그런다고 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환원되기 쉬운, 즉 값이 큰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환원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작은, 즉 그러니까 산화되기 되기 쉬운 경향성으로 오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전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극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자, 그 전체 반응 쓰면은 이 두 개를 그냥 더할 수 없고요. 산화전극은 실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기전력을 구해라. 이렇게 전지를 만들면 도대체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환원전극에서 산화전극을 빼면 되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걸 반응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 값도 마이너스로 바꾼 다음에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그냥 그대로 빼야 됩니다. 0.8V에서 0.77V를 그냥 그대로 빼서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전지기 때문에 반드시 값의 보호는 플러스로 나와야 됩니다. 해당 내용은 그 워크시트에서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기분해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건데요. 이 전기분해라는 거는요, 어떤 전지를 사용하여 전류를 흘려주고 전지전이가 마이너스인 비자발적인 반응,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갈바니 전지에서 전지전이 항상 양수값이 나오는데 전기분해는 반드시 음수값이 나와야 됩니다. 전기분해가 일어난 화학전지를 전해전지라고 하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갈바니 전지고요. 오른쪽은 전해전지입니다. 왼쪽은 보시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화 반응이고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플러스 극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 다 나올 거고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사실은. 근데 전기분해는 뭐냐면요. 실제로 안 일어날 걸 일어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역반응이 되도록 외부에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반응을 되돌려 버린다는 거죠. 잘 보시면요. 그, 좀 다른데요. 지금 똑같은 비커라고 보이지만 왼쪽이 환원전극이고요. 오른쪽이 산화전극입니다.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자를 어, 잃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구리판에서 전자가 이루어지면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아연판을 지나서 아연 이온이 이렇게 석출되는 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반응은 갈바니 전지 반응과 정확하게 반대로 쓰면 됩니다. 즉, 연력학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이러한 비자발적인 반응을 이런 외부 건전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외부 기전력을 사용해서 그 일어나게 만드는 건데요. 이때 이제 필요한 전지는 똑같습니다. 환원전극에서 전지에서 산화전극 전위를 빼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전해전지에서는 반드시 표준 전지 전위 값이 마이너스, 그 부호가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러분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전해전지가 아니라 갈바니 전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1V보다 약간 더 많은 어떤 전압을 걸어준다라는 거는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약간의 과전압이 필요한데요. 과전압이라는 건 좀 어렵지 않고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 되죠.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만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활성화 시험에 좀 에너지를 많이 넘는데 나오는 것 중에 필요한 하나가 이제 그것도 전압이라고 전기분해인데 생각하시면 물의 될 겁니다. 전기분해 좀 많이 나와요. 물의 전기분해는 물에 황산나트륨 같은 비활성 전해질을 녹인 이후에 외부에 전압을 걸어주면 수소와 산소가 2대1의 부피비로 발생하는 겁니다. 즉, 최근에 연료전지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연료전지 하면 이 수소를 발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수소는 그 지구상에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물이죠. 물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라부아제가 했던 것처럼 분해시켜 가지고요. H2 기체를 만들어내고 이걸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pH 7.0에서 이 전기분해에 대한 기전적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23V입니다. 즉 1.5V의 건전지만 이용해도 물을 전기분해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요. 그 전기분해에서는요. 화학 갈바진 전지가 다르게 환원 전극이 반드시 마이너스 극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환원 전극에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환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건전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을 전극적으로 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산화 전극은 이렇게 플러스 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반쪽 반응을 이렇게 적었고요. 지금 여기는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네 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지금 서로 주고받는 전자 개수가 같도록 지금 1번 01번씩에다가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2번을 이렇게 더해주면 2번을 더해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H 플러스 4개와 EOH 4개 마이너스 4개가 만나면 네 분자의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중화 반응을 함께 이용하면 이 반응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산소는 이 정도, 수소는 이 정도 발생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거의 몇 대 몇의 부피비가 볼 수 있을까요? 2대 1의 부피비가 됐다라는 거고요. 어떤 쪽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발생했어요? 수소 기체.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발생하고 있어요? 산소 기체가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